이번 영상은 제가 오래전에 이 차트 공부를 했을 때 봤던 이 이름 모를 고수의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매매 기법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매매 기법을 공부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이름 모를 고수의 차트 매매 기법 제목이 도깨비 기법의 실체입니다. 참 제목도 재밌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자, 기법 중에 가장 강력한 이 도깨비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역시 너무 간단한데 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급등 후 하락하며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이런 형태 차트 중에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을 형성하면서 이 저점을 높이는 바닥 다지는 차트 중에서 밑꼬리가 반드시 달린 길면 길수록 좋은 밑꼬리가 반드시 달린 몸통이 작은 양봉이 발생하면 이때 종가를 매수하는데 가장 강한 것이 종가가 고가인 것이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윗꼬리가 길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거래량은 전혀 상관없다. 아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캔들에 초점을 둬서 이 도깨비 기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견본 차트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요런 2번 구간처럼 아랫꼬리를 만들고 몸통이 작은 양봉의 모습 이랬을 때 이제 종가상으로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그러한 기법을 도깨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랫꼬리를 만들고 단봉의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요 부분도 보고 또 이분이 이름 모를 고수가 또 두 개를 더 차트를 올렸습니다. 마찬가지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아랫꼬리 달린 양봉의 모습 그러면서 다음날 결과는 윗꼬리 달린 음봉이지만은 그렇죠. 여기 윗꼬리 길게 달렸죠. 오전 10시까지 10% 상승 이상권에서 가격이 형성되며 매매 원칙의 뭐 10% 이상에서 이익 실현을 하였다. 이렇게 또다시 도깨비 기법에 대해 실제 매매에 적용했던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숏바디 마르보주 양봉이 발생하면 거래량은 이렇게 작게 된다. 그렇죠? 요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내용도 보게 되면은 밑꼬리가 너무 작은 게 흠이지만 그래도 밑꼬리가 있어서 매수를 해본 이런 종목 다음날 10% 이상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 달린 작은 양봉 횡보를 하다가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줬다.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다음날 상승 흐름. 그렇죠. 이렇게 상당히 간단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회원님들을 차트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벌써 어떤 내용인지는 단번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이 기법 자체보다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우리 회원님들 제가 간단히 지금 몇 분 만에 이 이름 모를 고수의 이 도깨비 기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 캔들 아랫꼬리 달린 그리고 짧은 양봉의 모습 요 캔들 자체에 초점을 많이 두고 이런 기법도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캔들이 중점적으로 이 매매 기법의 핵심이지만은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하고 있거나 급등 후 하락하며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차트
그렇죠. 바닥을 다지는 차트 중에 뭐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이라는 것은 어쨌든 동일하게 바닥을 저점을 낮추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 아니면 뭐 쓰리바닥 1, 두 번째 바닥 2, 3 이런 식으로 저점을 지켜주며 어찌됐든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캔들 아랫꼬리가 달린 짧은 단봉에 이런 양봉이 나오는 이 캔들이 핵심적인 부분 같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이 나오는 그 이전의 차트상의 모습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를 한번 지어보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에서 나온 오늘 말한 아랫골이 달린 짧은 단봉의 양봉이 나오는 것과 그렇죠? 하락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면서 요때 나온 아랫골이 달린 양봉의 모습 그렇죠? 동일한 아랫골이 달린 양봉의 모습 여기서 설명한 것은 동일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가 매우 다른 결과 확률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즉 바닥을 다지는 차트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추세 중에서 동일한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횡보를 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뭘까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횡보를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젠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겨루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매도세가 나와도 매수세가 받쳐주고 그렇죠. 또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또 매도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그렇죠.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따로 이렇게 뭐 별표를 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요 캔들 하나에 초점을 많이 둘 것입니다. 이렇게 아랫골이 달리고 짧은 양봉의 모습, 이 캔들 나오면은 이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것이 도깨비 기법의 핵심인가 보다. 하지만은 저는 이 매매 기법의 핵심은 이 캔들도 중요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캔들을 봐야 되지만 그 이전에 바로 이 횡보하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가지수라는 것도 연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것은 좀 급등 종목이지만은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종목이 하락했을 때 주가지수도 많이 이렇게 하락하겠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보인다는 것, 그것은 주가지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가지수 또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을 때 그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는 이 캔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가 보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그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위치에서 발생이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공부하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왜 이러한 모습에서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종목상으로는 조정을 마치고 이젠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이러한 캔들의 상승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은 주가지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주가지수도 어느 정도 하락해서 횡보로 만드는 그러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지수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 도깨비 기법이 어떤 기법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차트상의 모습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와 함께 이렇게 어떤 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이 더 잘 들어맞고 아니면 어떨 때는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종목 이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가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이러한 기법이 잘 안 맞을 것이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21선 눌림목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지수가 막 이렇게 빠지는데 21 이평선에서 눌림목에 성공해서 오르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오히려 버티다가 쭉 밀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주가지수가 코스피든 코스닥이 하락이 나오면은 눌림목도 확률이 떨어진다. 반면에 최근처럼 지수가 올랐을 때는 21이평선 눌림목, 11이평선 눌림목, 5일이평선 매매 기법 다 확률적으로 잘 들어맞는 경우도 많이 나오죠. 저도 이 대부분의 종목을 눌림목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오르다 보니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도깨비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기법 자체보다는 그러한 기법들이 나오게 된 이러한 그 전 과정들,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가. 이미 가격 조정을 다 맞춰서 바닥을 다 만들어 놨던 그러한 종목들에서 이젠 이 캔들을 잡아낸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내용도 예시도 보면은 하락 이후에 바닥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 예시 종목도 보면은 하락 이후에 라인도 이렇게 그려놨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구간,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종목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 이름 모를 고수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매매 기법을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법적으로 참 유용한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 다양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실제 매매에 적용을 했을 때 잘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 아까 대표적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는데 그 매매 기법이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그만큼 이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 기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도깨비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매 차트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그 기법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틀에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시기, 주가지수가 어떤 시기인지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적용을 해야 그 매매 기법 또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